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회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5편 공야장편 5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문장이 좀 간략하네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했는데, 과거에처럼 공자가 몸에 있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떤 몸짓으로 보여줬네요. 그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자, 이때 사자는 사역동사 하게 했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칠조라는 말은 성이고요. 칠조고 개가 이름인데 아마 공자의 제장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칠조개로 하여금 이때 뭐를 했냐면 상하시대, 이때 사자인데 뱃살살 사자거든요. 뱃살사자.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자의 제자 칠조개로 하여금 사로 즉 배설을 하게 했다라고 그런 뜻이네요. 그러자 대활 공자는 이제 뚜이라고 했잖아요. 뚜이활. 그래서 이제 요 대활은 이제 공자가 칠계조로 하여금 배설을 하게끔 배설을 맡아보라 얘기하니까 이제 칠계조 말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오사지미능신이로다. 오전 나오자 나는 어떻게 하다가요, 이것은 이사자잖아요. 이것은 이라면 아마 뱃살을 하라고 하는 그 뱃살 자리에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미능신이라, 능이 신, 아직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지자는 이 접속사로서 강조할 때 이제 여기 목적어고, 여기 이제 동사 술부 구조니까 이와 같이 목적어가 대치될 때 강조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공자께서 너도 이제 한 배설을 나이가 됐으니, 공자보다 한 11살 정도 어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배설을 나아갈 때 좀 되지 않았을까, 배설을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자 칠조개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민흥신, 내가 이 자리에 맡을 만큼 아직까지 내 능력이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자열, 이때는 설정 아니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뒤에 무슨 글 있으면 말도 해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뒤에 글자 없는 거 보니까 기쁘다, 기뻐 열자다, 그런 하기 시습지 등등. 맨 처음에 보면 그런 하기 표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먼데 친구가 날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나올 때 보면 그런 문장인데, 하여튼 공자가 자기 제자가 아직까지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보고 기뻤다. 즉, 이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글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칠계조가 자기가 어떤 관직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좀 허무해 여긴가 봅니다. 근데 왜 공자가 허무하게 여겼을까요? 이런 뜻이 아닐까요? 공자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누가 어느 관직에 맞는다는 것은 다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공이 나는 군자라고 좀 내세우는 말 하니까, 군자는 아니고 그냥 그러기다, 호련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옹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께서는 자기는 부지야,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은근히 부정적인 뜻을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는 평가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기 때문에 7조계로 하여금 공직에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거절하니까 아마 저는 모든 사람 그렇겠죠. 완벽하게 어떤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거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 내가 이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라고 평가했을 때 그 깊숙한 내면까지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만큼 실조계가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모르게 공자께서도 한편으로는 100% 믿었겠지만 100% 어떤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는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말하니까 과연 나의 제자답다라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자열 공자께서 기뻤다라고 말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직장에서 어떤 직원들한테 이건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 했을 때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거절하는 직원도 있고 얼핏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 문장 갖고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라 한다면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종의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종의 사양이잖아요, 그렇죠? 사양인데 첫 번째 A가 누가 B한테 해보라 했었을 때 과연 B가 사양하는 것이 최고일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자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나타나고 또 이직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직할 때 판단 기준이 단순히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가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배울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한번 가보라고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 기회란 것은 항상 오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인연에 맞게끔 내한테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은 인간한테 해결하지 못할 숙제는 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보라 했었을 때 내가 상대는 만약에 그런 자리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 있고 제도가 있지 제도 있고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총무해라, 누가 부장해라, 회장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양은 좀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봤을 때 A가 B한테 어떤 물질을 준다면 B가 사양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물건을 준다고 하면 A가 갖고 있던 어떤 기운을 B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B가 거절했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기운을 B가 못 받아서 B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이 좋은데
나 흔쾌히 내 기운을 행복하게 싶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즐거우려고 내가 상대방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럼 나의 즐거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운되겠죠. 그렇죠? 내가 다운되면 상대방도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호간에 어떻게 기운이 다운돼서 좋은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감사히 잘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 받았다 해서 B는 어떻게 하느냐? B가 받았다 그러면 B는 이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는데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이렇게 해야겠죠. 내가 상대방 받았다 해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그대로 베푸면 하수겠죠. 그렇죠? 하수. 공문으로 따지면 누가 내한테 물건 갖다 줬는데 그것을 상대방한테 베풀면 뭐가 되죠? 법상으로 뇌물죄 되잖아요. 뇌물죄.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하는데 어떤 뭐 천조를 줬다. 그럼 천조를 받았는데 그 학부모가 준 학생한테 그대로 베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돈을 모아서 반 전체를 위해서 쓰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쓰라는 말은 어떤 받은 거를 그 사람한테 베푸지 말고 또 내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베푸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뭐냐면 또 두 번째는 명심할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 받더라도 내 역할은 반드시 해라라고 나의 역할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을게요. 누가 내가 가난하다 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누가 나한테 자꾸 갖다 준다고 하면 그럼 갖다 주면 내가 그거 먹으면 먹을 걸 위해서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밖에만 계속 먹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딱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나는 오히려 그 사람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준다 하더라도 내 역할 나는 이것을 먹고 더 공부를 한다든지 더 활동 열심히 해서 상대방이 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쉽게 말하자면 단절됐을 때 나도 내 스스로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걸 더 만들어서 나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것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어떤 뭐가 시험 문제에 그런 게임에 답을 가르쳐 준다 하면 왜 그 답을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끝나고 난데 아무것도 뭐 아는 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너 그 문제의 답을 가르쳐 준다면 그 답이 왜 이렇게 답이 되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연구하다가 그러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에 문제지에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답만 잘잘 알려가서 문제 풀었다 해서 설령 100점 받았다 한들 그것이 그 문제에 과연 내 것이 되겠냐. 내 역할은 답은 답인 거이고 왜 이것이 답인지 내가 스스로 역할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누가 받더라도 1차적으로 잘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받고 난 다음에 상대를 위해서 베풀면 하수고 또 제3자를 위해서 더 크게 베풀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내한테 도움을 준다면 내 역할은 그대로 별도로 내의 역할은 별도로 또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상대가 준다 해서 내가 무한정으로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나는 또 무한정으로 상대방한테 줘야 되냐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냐?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정신적으로도 어려움 없는 사람, 즉 풍족한 사람이 줘야지 상대방도 흔쾌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다 보면 분명히 주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어렵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냐는데, 자꾸 상대방을 받으려고 하면 이 풍족하지 않는 사람이로부터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그만큼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을 잘 헤아려서 상대방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면, 어떤 고객이라면 지금 사장이 잘 어려운데 내가 이걸 받으면 내 자신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좋게 말해야 그럼 상대도 그거를 무한하지 않냐고 잘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누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 형편이 좋으면 뭐 부모를 위해서 뭐 밥 한 끼 산다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를 위해서 밥 한 끼 산다면 그 밥이 과연 부모 입장에서 편안할까요?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밥 한 끼 산다고 할 때 부모가 어떤 호주머니가 얄팍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얻어먹는다, 좀 아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뭐 여기 좀 어떻게 서로 양면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하면 안 되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설령 달라고 한다고 한들 솔직히 나는 어렵다고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7조계로 하여금 요게 사사 어떤 벼슬을 하게끔 하라 떴었을 때 과연 이 7계조가 7조계가 과연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을까라고는 좀 의문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거를 요 정도로 하고 학문에 관계되는 것 중 하나 재미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민흥신 요 글자는 요 어수는 잘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방 때 그 축문을 쓸 때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살아 계시면 그래도 제사 축문을 쓸 때는 부모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뭐 제사를 못 지는 경우 내가 대신 지낸다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씁니다. 이제 민흥장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흥장사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장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민흥장사라는 요거를 나눴으니까 요 구절을 아예 외워놓으면 나중에 총문 쓸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공야장 제5 공야장 편 5번째 문장은 이 사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